Loving can hurt. Loving can hurt sometimes. But it's th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린스퍼 학원의 최현웅입니다. 오늘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영어 단어의 비밀이라는 타이틀로 좀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영어 단어와 관련된 강의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수능 시즌이 다가왔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고3들이 12년간 공부한 결실을 맺는 그런 이제 파이널 시즌입니다. 그런데 그 고3들과 수업을 하면서 고3들이 초등학생들 혹은 중학생 혹은 고1, 2들에게 꼭 좀 전해줬으면 한다라고 역시나 신신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비밀들이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제 이 영상은 우리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그 제가 시중에 판매하는 단어 책을 하나 이제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concern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런데 보통은 concern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concern, 걱정, 염려, 혹은 뭐 걱정하다, 염려하다도 할 수 있겠죠. 품사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 뭐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고 최소 2개 이상의 품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이 concern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걱정이라는 단어와 염려라는 단어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역으로 걱정이라는 한국어와 염려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concern을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문에 한국어로 우려가 나왔어요. 우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본인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나와야지만 요 두 음절이 나와야지만 우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다양하게 걱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양한 뜻을 암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지금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책처럼 지면이 많아집니다. 예, 한번 볼까요? concern이라는 단어가 걱정하다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여하다, 관계해 있다라는 뜻도 있고 심지어는 관심사라는 뜻도 있고 동사로도 이런 뜻이 있고 예문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집어넣은 아이가 이제 중학생, 중학교 고학년이 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결국 요 예문 이 단어도 머릿속에 걱정하다라고 하지 관계가 있다라고 외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단어의 괻수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단어를 이해하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다가 영영사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영영사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던 단어 중에서 뭐 일부 단어를 한번 학생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찾은 단어들 중에 일부는 이제 그 수능에도 나왔던 단어이기도 하고 또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였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자, give rise to something. 실제로 수능에도 나온 적이 있고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고 내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우리 보통 1대1 대응으로 되게 많이 외우죠. give는 주다, rise는 올라가다, to는 어디에 이게 아니라 그냥 give rise to something을 외우긴 하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문맥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단어책에 나오는 그대로를 통으로 외워버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요거를 한번 추측해 보시고 제가 한번
단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쭉 보시면 네, 제가 캡처 한번 해봐 드릴게요. 4번에 give rise to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4번 보시면 이렇게 give rise to something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의미가 나와 있는지 학생들이 음미를 해야 됩니다. 맛있는 와인이 있으면 먼저 향도 맡아보고 하듯이 자, 볼까요? To be the reason why something happens, especially something bad or pleasant라고 돼 있어요. unpleasant라고 돼 있어요. 자, 학생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사전을 찾았는데 또다시 모르는 또 독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영어 공부라는 게 영어로 돼 있는 걸 영어로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밖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등급도 잘 나오고 진정한 영어 공부가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뭔가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 특히 나쁜 어떤 것이 발생했거나 뭔가 좀 유쾌하지 않은 것이 발생했을 때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 그럼 학생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도대체 give rise to가 뭐인 거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학생들은 좀 키워드를 잡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왜 뭔가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여기에 provoke라는 단어 이 두 개에 있는 예문을 한번 봅니다. 자, 예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His speech gave rise to a bitter argument. 그의 연설은 bitter argument. bitter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신랄하고 가혹하고 뭔가 굉장히 발언의 수위가 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한국 학생들이 이걸 공부할 때 가혹한이라는 단어도 많이 하고요. 피 튀기는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쓰라린이라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논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의 연설은 gave rise to 연설이 원인이 되고 결국 이 bitter argument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가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피 튀기는 논쟁이 벌어진 이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할 때 그의 연설은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 말이야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국어 실력이 좀 가미가 되면 좋은 거예요. 번역에 예를 들어서 설왕설래 혹은 번역에 혹시라도 옥신각신. 네. 뭔가 설왕설래라고 하는 거랑 옥신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니 당신이 그랬잖아. 나는 안 그랬어. 나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연설은 뭔가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그런 설전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gave rise to가. 밑에도 한번 볼까요? 자, 밑에도 한번 보시면 자, 지우개를 한번 지우고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 president's absence has given rise to speculation about his heal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잠깐 영상 멈추시고 실제로 자녀분한테 혹은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께서 직접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셨죠? 자, 보시면 대통령의 absence라는 단어는 부재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뭐 우리나라에 없거나 한동안 국민들 앞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대통령의 부재는 그의 health, 건강에 대한 speculation. specu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로 보통 여기서는 의혹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투기라는 단어도 있어요. 부동산 투기할 때. 하지만 여기서는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재는 그의 건강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연설을 해서 결국 이런 옥신각신 말이 생겼어요. 대통령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우리 보통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살이 많이 쪘다.
그다음에 뭐 언론에 그런 뚱뚱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나 혹은 뭐 건강 이상설 합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give rise to라는 단어를 어디에 오름을 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단어는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결국 눈에 띄게 되다니까 결국 아까 앞에서 여기서 보셨던 provoke라는 단어 이런 것들과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부터 먼저 보여드렸냐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질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학생은 제가 대단히 칭찬을 하고 싶은 학생인데 지금은 고등학생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쭉 해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정말 1대1 대응으로 공부를 했어요. 네, 1대1 대응으로. 그런데 너무 실력이 좋은데 그 1대1 대응의 틀에 갇힌 학생이 안타까워서 공부 방법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책은 우리가 다루었던 독해책이고요. 이 학생이 지금 보니까 이런 곳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았고 또 숫자로도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것도 가르쳤습니다. 형광펜을 잘 활용하라. 자, 한번 볼까요? 자, 질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오브 앞부분은 촛불끼리 불을 붙인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맞는지는 모르겠다. 뒤에 of the following nights를 매끄럽게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했고 본인의 어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까지 썼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네 개를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대단히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 다음 볼까요? 2번 worship을 믿다 정도로 해석했는데요. 자신의 길을 믿는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이 해본 해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였고요. 예, 저는 바로 답장을 주기도 하지만 좋은 질문은 수업 시간에 다뤄줍니다. 그렇다면 볼까요? They light one more on each of the following nights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어려운 해석이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들은 자 following nights는 그 다음 날 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가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이 문맥에서는 그 다음 날 밤 각각의 예를 들면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무슨 그 요일입니까? 목요일이죠? 그리고 10월 5일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10월 5일 밤도 있을 거고 10월 6일, 7일, 8일, 9일, 10일 밤이 있을 거예요. 그 밤을 각각 following night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6일 각각의 밤, 10월 7일 각각의 밤 그때 초를 하나, 두 개를 하나 더 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학생의 질문은 예, 요 내용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는 건 당연했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 worship their own way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worship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 보통은 숭배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근데 그들 자신의 방식을 숭배하다 이상하죠. 즉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길을 worship 뭔가 존중하고 따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worship이라는 단어를 굳이 숭배하다라는 단어보다는 따르다. 그들 자신의 길을 존중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절대 자녀의 머릿속에 단어를 1대1 대응으로 하지 않도록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학생처럼 질문 킹이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또 질문하죠. 예,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여기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obser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밑줄 그어놨죠? 뒤에는 종교라는 단어인 religion이 나와요. 그럼 이 학생 질문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네이버 사전이든 아니면 집에 가지고 있는 영영 사전이든 찾아보자. 그리고 저에게 보냈고요. 지문에 observe가 나와서 먼저 영한 사전에 찾아봤는데 저 단어가 여기서 맞는 단어인지도 잘 모르겠고 의미가 애매해서 영영사전에 찾아봤어요. 저는 5번 뜻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질문해요. 맞는지 봐주세요. 제가 이 질문을 사실은 이 학생에게 적어도 한 100개에서 150개 사이는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상적인 학생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요 질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는 분들. 정말 이상적이죠. 그래서 요렇게 공부한 학생의 흔적이 바로 제가 나중에 앞에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 해놨습니다. 보실까요? 박소현 영영 강의장이라고 했죠. 이 학생이 지금 공부한 걸 한번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보시면 자 넘겨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작한 A1800이라는 단어를 뜻을 쓰고 예문을 찾고 그 예문을 해석하고 이걸 영영으로 테스트를 치고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보세요. 천천히 넘겨보겠습니다. 일부러 스캔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분홍색은 이 학생이 그대로 했던 거를 컬러로 그대로 스캔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수백 개가 쌓이면 단어가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죠. 자, observe란 단어 요즘 학생들 어떻게 배우나요? 관찰하다. 네이버에도 관찰하다가 먼저 나올걸요? 예, 보세요. 예, 보면 뭐뭐를 보다, 알다, 관찰하다. 사실은 보다라는 말과 관찰하다라는 말은 좀 그래도 비슷합니다. 눈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말하다 요 정도밖에 없어요. 관찰하다? 근데 지금 네이버를 분명히 찾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뜻이 없어요. 네이버 사전에 뜻이 없다고요. 왜냐하면요. observe는 영영사전에서는 2번의 뜻으로 준수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 들어가 볼까요? 자, 볼게요. observe. 자, observe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나오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볼까요? 1번.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to see가 나와 있으니까 보다예요. 그러니까 observe라는 단어의 동의어는 see 혹은 여기 나오는 notice. 자, 영상 보시는 분들 따라해 보실래요? see, notice. 이게 뭐예요?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로 보면 종교를 관찰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종교를 관찰할 자유? 아닙니다. 네. gain the freedom to observe their.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건 도대체 뭐냐? 자, 2번 한번 볼까요? To watch something. 이것도 역시 watch니까 보다예요. 네. 그 다음에 3번.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본 것을 말하거나 글로 쓰다. 네. 4번. To obey. 자, obey가 나왔어요. 이거는 준수하다,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교통법규를 따라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5번 볼까요? To do things or obey laws that are part of your religion. 여기 보세요. 키워드 나왔어요. religion이 나왔어요. religion. 종교나 관습의 일부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거나 법을 따르는 것. 지금 동의어로 뭐가 나왔어요? follow예요. 수능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관찰하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들의 종교를 따를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결국 이 학생이 몰랐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면 그들의 종교를 따를 자유. 네, 우리는 종교가 여러 가지 많죠. 기독교, 불교. 네, 군대 갔더니 누가 이슬람교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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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있었어요. 한 명 있었습니다. 자기는 마호메트를 신봉한다면서 어쨌든 예. 아, 단어가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구나라는 거. 네.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겠죠. 지금 거의 20분 컷으로 자르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단어를 절대 1대1 대응으로 하지 마라. 자녀가 독해가 어려우면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 바로 이 학생, 지금 이 학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학생의 공부한 흔적이 결국 프린스퍼의 하나의 색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웅이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단어를 느리게 가도 좋으니 꼼꼼하게 보고 귀찮더라도 그 귀차니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내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최윤웅이었습니다.